자, 오늘은 2023년 11월 수능 수학 미적 30번 문제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미적 30번 문제까지 하면은 미적분 관련하여서 이제 수능 분석이 다 끝나는데요. 이거 끝나면 이제 다음에는 이제 확률과 통계 23번부터 또 30번까지 분석을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까지 이제 분석이 되면은 작년 2023년 12월 수능에 대해서는 이제 완벽하게 분석이 되니까요. 그동안에 이제 동영상 강의 내용들을 자기가 부족한 부분들만 집중적으로 반복해서 들으면은 웬만한 문제는 다 맞출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뒤에 세 번째 문제, 그러니까 뒤에서 세 개 문제하고 그런 것들은 조금 이제 생각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문제 풀어내면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물어보는 게 뭔지 거기서부터 하나하나씩 치고 들어가면은 좀 시간은 걸리더라도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문제 풀어내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사고를 하게 되면은 알게 모르게 이제 응용력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접하게 되더라도 크게 당황하지 않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30번 강의를 좀 시작해 보고요. 이 문제도 어려워 보이는 문제지만 그 기본적인 뭐 미분하는 방법이라든지 또 이계도 함수라고 해서 미분을 한 번 더 하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삼각함수를 미분하고 적분하는 이런 이제 또 관계도 조금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이 삼각함수 관련해서 문제들이 좀 많이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삼각함수의 어떤 이제 기본적인 성질, 특히 이제 미분하고 적분하는 거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공식들을 좀 확실하게 좀 숙지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뭐 기본적인 조건들이에요. 미분 가능해야죠, 당연히. 미분 가능하지 않은 거를 문제 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실수 전체다, 그런 조건 이제 기본적으로 체크해 두고요. 그다음에 이제 도함수를 우리가 이제 f'x라고 그러죠, 그렇죠? 함수 fx. 요거를 이제 미분하면 f'x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걸 도함수라고 하고. 자, 그 f'x 함수를 보니까 저 절대값 비호가 들어가요. 그리고 사인, 코사인, 삼각함수가 들어가죠, 그렇죠? 그 사인 x와 코사인 x를 곱하면 어떤 모양이 될까? 이런 것들 이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어쨌든 이제 절대값 기호가 있으니까 이 자체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두 가지씩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거 하나 좀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양수 A에 대해서 자, 조건이 이제 양수로 압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양수만 생각하면 되는데 양수 A에 대해서 곡선 Y는 fx. 자, 우리가 지금 f'x는 사인하고 코사인하고 곱한 형태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이제 fx는 모르죠, 그렇죠? fx는 이제 삼각함수를 적분하거나 미분하는 그런 관계, 또 삼각함수끼리의 어떤 그 연관된 식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알고 있어야지 이제 fx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위의 점 a, fa. 자, 양수 a면은 거기다가 a 값을 집어넣으면 당연히 y 값은 fa가 나오죠, 그렇죠? 여기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gx라고 한다. 자, 접선의 방정식이니까 얘는 1차식이 되겠죠, 1차식. 그렇죠? 1차식입니다, 1차식. 그 다음에 곡선 y는 fx는 삼각함수와 관련된 거니까 당연히 삼각함수로 나옵니다. 삼각함수로 나오는데, 자, 예를 들어서, 자, 이런 이제 패턴으로 이제 삼각함수가 그래프가 그려지잖아요, 그렇죠? 그려지는데 여기에 a 값이
자, 여기가 양수라면은 A 값이 여기가 A 값이 될 수도 있고 여기가 A 값이 될 수도 있고 여기도 A 값이 될 수도 있고 여기도 A, 여기도 A. 양수인 조건 하에서는 어느 지점이든지 다 A 값이 될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의 Y 값은 여기가 되고, 그렇죠? 여기가 되는 거죠. 여기, 그렇죠? 거기에서 접선을 긋는단 말이에요. 접선을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는 이렇게 되고, 여기서는 이렇게 되고, 여기서는 이렇게 되고, 여기서는 이렇게 되고, 그렇죠? 다양한 접선이 그려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 이런 개념이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 자, 근데 이제 또 hx라는 함수가 있어요. hx라는 함수는 인테그랄 0에서 x까지 다 더한 거죠. 그렇죠? 더했는데 뭘 구했느냐? ft에서 gt. 자, fx를 함수도 모르는데 또 ft가 또 돼버렸어요. 그러면 이거는 쉽게 말하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곡선, 삼각함수잖아요. 그렇죠? 삼각함수. 삼각함수에서 접선을 뺀 거를 0에서 x까지 더하라는 의미거든요. 그런 정도의 개념만 좀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게 hx래요. 그러니까 지금 fx도 모르는데 hx까지 나오니까 또 gx도 모르는데 gx까지 나오니까 또 복잡해지죠. 그렇죠? 근데 이제 관건은 뭐냐면요. 여기서는 이제 hx를 구해라, hx의 10을 구해라, gx의 10을 구해라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10을 구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개념을 알고 있는지 즉 그것만 좀 물어보고 있거든요. fx는 이제 알 수 있어요. 이거를 먼저 f'x를 구한 다음에 fx를 구할 수 있거든요. 근데 굳이 gx 10을 구하고 hx 10을 구하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fx의 그 식만 알고 있으면은 hx하고 gt는 굳이 구하지 않더라도 알 수 있다는 거죠. 식을 구하는 문제가 아니고 개념을 이제 아는지 미분을 하고 또 미분을 해서 이계도 함수를 만드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 그걸 이제 알고 있느냐 하는 이제 그런 문제거든요. 자, x는 a에서 극대 또는 극소가 된다. 자, 극대 극소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곡선에서 자, 곡선이 만약에 이렇게 그려진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런 부분이 극점이죠, 극점. 그렇죠? 쉽게 말하면 최대값, 최소값은 어떤 범위 안에서 예를 들어서 자, 요게 알파, 베타가 범위예요. 그럼 여기서의 최대값은 여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최소값은 여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또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될 수도 있죠. 여기가 최대가 되고 여기가 최소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최대 최소는 극값하고 관련이 없어요. 관련이 없고 근데 이제 극값은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곡선이 내려왔다가 위로 터닝하는 지점이죠. 터닝하는 지점. 터닝 포인트. 그거를 우리가 극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음으로 점점 내려왔다가 양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기울기가 양수로 기울기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죠? 접선의 기울기가. 그래서 접선 기준으로 볼 때 접선의 기울기가 0인 지점 0인 지점을 우리가 극점이라고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접선의 기울기가 0인 지점이죠. 그렇죠? 기울기가 0이라는 것은 y축하고 동일하다는 거예요. y축하고 평행한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x는 a에서 극대 또는 극소가 되도록 하는 모든 양수 a를 작은 수부터 크기 순으로 나열할 때 n번째 수를 an이라고 한다. 자, 그런데 파이분의 100 곱하기 a의 6에서 a의 2를 뺀 거예요. 그러니까 6번째
여섯 번째 A 값 그리고 두 번째 A 값을 빼가지고 거기서 나온 값하고 파이번의 100하고 곱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문제거든요. 그럼 결국에 지금 물어보는 게 뭡니까? AN을 일단 구할 줄 알아야 되죠. AN 그렇죠? 즉 A 값을 구할 줄 알아야 돼요. A 값. 일단 이건 붙일게요. 자, 여기서 이제 어떤 개념을 이해해야 되냐면요. 극대 극소를 알려면은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뭘 해야 됩니까? 미분을 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h 프라임 x 미분을 한번 해봅니다. 미분을 하면은 저 인테그랄이 미분을 하면서 없어져 버리죠. 없어지면서 ft가 fx가 되고 gt가 gx가 됩니다. 그렇죠? 인테그랄이 없어지는 거죠. 여기서 이제 t를 기준으로 접근하는 얘기인데 미분을 하게 되면은 요 x가 요 t를 대체해 가지고 값이 만들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미분을 하면 h 프라임 x가 fx 빼기 gx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게 0이 되는 지점을 우리가 항상 찾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hx를 기준으로 보면요. x는 땡땡. 자, a가 막 여러 가지가 나올 거예요. 곡선이다 보니까. 그러면 h 프라임 x는 여기서 0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a를 집어넣었을 때 x는 a에서 극대 또는 극소가 되도록. 그리고 또 a가 또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 이제 얘를 a1이라고 할게요. 이걸 a2라고 하고 a3라고 하고. 그렇죠? 보통 두 개 정도만 구하고 이제 그 패턴만 알아두면 되는데 여기서도 0이 되고 여기서도 0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h x 뭐 이렇게 이제 구하면은 여기서 이제 어떤 패턴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면 요게 극대나 극소가 되려면요. 기본적으로 여기가 만약에 플러스면 얘가 마이너스가 되고 마이너스면 얘가 플러스가 되고 해야지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하면서 극점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면 여기가 극대가 되는 거죠. 극대. 그렇죠? 마이너스에서 내려갔다가 플러스가 되는. 요거는 극소가 되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이 그려진다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 A 값에서는 다 0이 돼야 된다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극대나 극소가 나오는 거고. 여기가 플러스인지 여기가 마이너스인지 이거는 이제 정확하진 않죠. 일단 계산을 해봐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x는 a에서 극대 또는 극소가 되도록 하는 거니까 말 그대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기도 플러스고 여기도 플러스예요. 그럼 이렇게 또 같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올라가는데 이런 거는 우리가 극대 극소라고 얘기 안 한다고요. 극대 극소가 된다는 건 뭐냐면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가고 이렇게 터닝 포인트가 되는 지점을 우리가 극대 극소라고 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그런 지점에서는 우리가 극대 극소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극대 극소를 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제외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 얘가 x는 a에서 극대 극소가 되려면은 요 a1이 0인데 요 0을 기준으로 좌우로 부호가 바뀌어야 돼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플러스일 때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감안을 해야죠. 근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fx도 몰라요, gx도 몰라요. 근데 요거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fx 빼기 gx가. 자, 여기서는 0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0보다 클 때 요거 하나 생각할 수 있죠. fx 빼기 gx가 0보다 작을 때. 즉, fx에서 gx를 뺀 게 0보다 크다는 얘기는 이런 걸 의미하는 거죠. 결국에 요게 이제 다 h'x니까. 다 h'x니까. 그쵸? 즉, fx가 뭔지 모르고 gx가 뭔지 모르지만, 어쨌든 둘을 계산해가지고 0보다 크게 나오는 경우. 그리고 0보다 작게 나오는 경우. 요 범위 안에 있을 때 얘가 극대 극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쉽게 말하면 fx가 gx보다 클 때죠. 그리고 요거는 fx가 gx보다 작을 때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fx가 gx보다 클 때, fx가 gx보다 작을 때 이 지점을 구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곡선을 잘 보면요, 곡선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꺾이는 지점 있잖아요. 그렇죠? 올라갔다가 꺾이는 지점에서 변곡점이 생깁니다. 변곡점. 그냥 직선처럼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올라갔다가 이렇게 꺾여요. 이 직선에 비하면 이렇게 꺾인단 말이에요. 꺾이는 지점을 우리가 변곡점이라고 합니다. 변곡점. 그러면 아까 말했잖아요. 이 곡선에다가 접선을 수도 없이 많이 그릴 수 있죠. 수도 없이. 그렇죠? 수도 없이 많이 그릴 수 있어요. 왜냐면 A 값이 모르니까 뭔지. 양수라는 것만 알고 있죠.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이렇게 곡선이 이렇게 완만하게 올라갔다가 여기서 이제 꺾인단 말이에요. 변곡점. 그럼 이 변곡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접선을 이렇게 그리게 되면요. 자, 이 변곡점을 기준으로 볼 때, 이 변곡점 밑으로는 곡선이 직선보다, 접선보다 위에 있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는요, 변곡점을 기준으로 접선이 곡선보다 위에 있어요. 즉, 둘의 위치가 바뀌는 거죠. 그렇죠? 둘의 위치가 바뀌기 때문에 여기서는 fx가 gx보다 크게 되는 거고, 여기서는 이제 fx하고 gx가 서로 같은 지점이 되는 거고, 그렇죠? 같은 지점이 되는 거고, 요 부분에서는 fx가 gx보다 작은 지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뭡니까? 얘가 의미하는 게 변곡점을 찾으라는 거예요. 변곡점. 이해되셨어요? 이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변곡점. 여기서 물어보는 게 변곡점을 찾아야 돼요. 변곡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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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변곡점이 A가 되는 지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삼각함수는 곡선이 계속 만들어지잖아요. 그렇죠? 계속 만들어지잖아요. 계속 만들어지니까 이런 변곡점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A1이면 얘가 A2가 되고, 얘가 A3가 되고, 얘가 A4가 되는 거예요. 이를테면 정확한 건 이제 더 그려봐야 되겠지만, 그러면 규칙이 있잖아요. 요 값이 얼마면 여기가 얼마가 일단 나오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삼각함수 그래프 그릴 때. 자, 그런데 요 개념만 좀 정확하게 알고 가면 됩니다. 요 개념만. 그래서 뭐든지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가면은 뭘 물어보는 건지 알게 된다는 거죠. 자, 이건 이제 일단 지울게요. 자,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동영상 계속 반복해서 보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 변곡점을 찾으라는 얘기구나. 변곡점. 이거를 이제 이해하시게 돼요. 변곡점. GX는 뭔지 모르지만 1차식이고 접선이고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곡선에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기다가 접선을 그렸어요. 그러면 항상 이 접선이 이 곡선보다 위에 있잖아요. 그렇죠? 요 지점을 만약에 A라고 봤을 때 여기서는 fx가 항상 gx보다 작죠. 여기도 마찬가지. fx가 항상 gx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뭡니까? 음수가 나온다는 거죠. 음수. 계속. 그러니까 부호가 안 바뀌니까 이런 거는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변곡점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개념이 바로 변곡점을 찾으라는 얘기구나. 그거를 이제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변곡점을 찾으라는 얘기구나. 자, 그럼 이제 변곡점을 찾는다는 것은 뭡니까? 이계도함수를 구하라는 얘기죠. 그렇죠? 이계도함수. 그건 한 번 더 미분하면 f'x가 되고 이거는 g'x가 되죠. f'x는 우리가 이제 여기서 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구할 수 있는데 이런 개념으로 이제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일단은 f'x를 먼저 구해봐야 되겠죠. 일단 여기까지는 이제 그 변곡점을 구하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f'x를 이제 구해보는 겁니다. 자, sin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하고 0보다 작을 때 두 가지가 있죠. 그럼 sin x가 되고 그렇죠? 코사인 x가 되죠. 그리고 마이너스 sin x가 되고 코사인 x가 됩니다. 두 가지씩이 나오는 거죠. 요거는 sin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요거는 sin x가 0보다 작을 때,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sin x 그래프를 하나 알고 가야죠, 그렇죠? 항상 먼저 기본적인 패턴을 정확하게 알고, 자,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2파이, 그렇죠? 사인은 0부터 시작하죠, 그렇죠? 0에서 1까지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내려오죠, 다시. 마이너스, 그렇죠? 자, 이게 이제 기본적인 패턴이 이제 y는 sin x거든요. sin x. 그럼 sin x가 0이 되는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 요 범위죠. 요 범위. 그렇죠? 요 범위. 즉 x 기준으로 보면은 0에서 얼마예요? 파이까지죠. 파이. 그렇죠? 0에서 파이. 그리고 음수인 경우는 파이에서 2파이까지죠. 이거는 파이 포함하면 안 되죠. 2파이 포함하면 안 되죠. 그렇죠? 0보다 작으니까. 요게 계속 연결되니까 파이 2파이에서 3파이 그렇죠? 그쪽으로도 계속 이제 연결이 되잖아요. 이렇게 그래프가 계속 연결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3파이에서 4파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이제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일단 먼저 요거 하나만 먼저 따져볼게요. 요거 하나만 복잡하게 그 뒤에까지 그래프를 그릴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하나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되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 f'x가 이렇게 구해졌어요. 두 가지를 그려줬는데 요거는 이제 하나 공식으로 좀 알아두세요. 뭐냐면은 sin s, sin s하고 코사인 s는 곱한 형태로 문제가 참 많이 나오거든요. 요거는 이제 사실 적분을 한다거나 미분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공식화되어 있는 그런 이제 방법들은 아니지만
일단은 뭐 문제가 되니까 이것들은 이제 어쨌든 우리도 공식으로 만들어 놔야 되겠죠. 보통 사인 합의 법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알파 플러스 베타. 자, 요거는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플러스, 자, 원래 공식은 이제 코사인 알파인데 저는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사인 기준으로 그냥 봅니다. 헷갈리니까. 자, 이렇게 이제 분리가 돼요.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사인 알파 곱하기 코사인 베타, 알파 베타, 그렇죠? 그 다음에 사인 베타. 그때는 이제 베타와 알파가 서로 바뀌죠, 그렇죠? 자, 이렇게 이제 식이 하나 있어요. 이거 이제 사인의 덧셈 법칙이라고 하는데, 코사인도 있긴 한데 지금 일단은 너무 복잡해지니까 일단 이 공식만 하나 알아두시고, 그리고 이제 삼각함수 공식 집에 이제 다 나와 있으니까 그런 것들만 다시 한번 여기서 설명되지 않은 부분들까지 다 한번 익혀두세요. 기본적으로 이제 삼각함수가 옛날에는 문제가 많이 안 됐는데, 그래서 공식도 사실 좀 잘 많이 못 외우고 그랬던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삼각함수 관련돼서 문제들이 많이 나오니까 삼각함수에 대한 그 기본적인 공식은 정확하게 숙지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알파 베타가 만약에 같은 거예요. xx예요. 같은 거예요. 그러면 사인 x 코사인 x, 사인 x 코사인 x 이렇게 되죠, 그렇죠? 즉, 이 사인 x 코사인 x가 돼요, 그렇죠? 그럼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 여기서 사인 x 코사인 x 요 확인됐죠, 그렇죠? 요거는 이제 우리가 사인 2x라고 명명할 때도 되죠, 그렇죠? 그러면 사인 2x가 2 곱하기 사인 x 코사인 x가 되니까, 자, 그러면 사인 x 코사인 x는 어떻게 됩니까? 2로 다 나눠주면 여기는 2분의 1 사인 2x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2분의 1 사인 2x로 바꿔줄 수가 있어요. 왜 바꾸느냐 하면은 사인하고 코사인을 한꺼번에 접근하는 것보다는 사인 하나만 접근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하기 때문에 그래요. 요거는 이제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 사인 2x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 정도까지만 좀 이해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이제 지웁니다. 자, 그러면 이 그래프를 이제 이걸로 그려보는 거예요. 이걸로. 자,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왜 f'(x) 그래프를 그려봐야 되냐면요. 여기서 이계도함수 구할 때 f'(x) 마이너스 g'(x)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g'x는 이제 의미가 없는 게, 얘는 어쨌든 1차 함수를 또 한 번 미분한 거니까 상수가 되버리죠. 상수. 그렇죠? 상수가 되버립니다. 그래서 f'(x) 요것만 좀 정확하게 좀 알아두면 돼요. 그러면 중요한 게 이제 이계도 함수를 통해서 그 그래프의 이제 그 곡선의 패턴들을 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일단 한번 요거 볼까요? 자, 요거는 이제 sin 2x니까 sin x 같은 경우는 주기가 어떻게 됩니까? 처음 0에서 다시 0으로 돌아올 때 2파이잖아요. 2파이. 그렇죠? 근데 2x 같은 경우는 그 2파이를 2로 나눈단 말이에요. x에다가 2를 곱했으니까 반대로 2로 나눕니다. 그러면 주기가 파이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죠. 절반으로 이제, 자, 이거는 4분의 파이, 이거는 4분의 2파이, 4분의 3파이, 4분의 4파이. 자, 여기까지 그릴게요.
이건 4분의 5파이, 이건 4분의 6파이, 4분의 7파이, 4분의 8파이. 결국 4분의 2파이라는 것은 2분의 파이라는 얘기고, 그죠? 4분의 4파이라는 것은 결국 파이라는 얘기고, 그죠? 4분의 6파이는 2분의 3파이. 이건 2파이가 되겠죠, 그죠? 분모를 왜 4로 그냥 통일을 했냐면요. 나중에 적다 보면은 4분의 파이, 2분의 파이, 4분의 3파이, 파이 이렇게 적다 보면 나중에 헷갈릴 수가 있어갖고 그냥 다 분모를 4로 해가지고 통분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이 sin x는 최대값이 1이잖아요. 그렇죠? 1인데 여기 보면은 2분의 1로 되어 있죠. 2분의 1을 곱했잖아요. 그러니까 최대값이 2분의 1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4분의 파이가 4분의 파이, 자 4분의 파이 집어넣을까요? 4분의 파이 집어넣으면은 2를 곱했으니까 2분의 파이가 되죠. 2분의 파이 값이 어떻게 돼요? 1이 되죠. 1. 1일 때 2분의 1을 곱했으니까 여기가 이제 2분의 1이야 가져가면 여기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림이 그려지는데 아까 말한 대로 범위가 어디까지? 파이까지만이잖아요. 파이까지. 그렇죠? 파이까지. 그래서 그림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그렇죠? 마이너스 2분의 1. 그래서 여기 파이까지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파이까지. 그 다음에 자, 여기 이제 마이너스가 붙었잖아요. 그렇죠? 마이너스. 일단은 이제 값을 한번 집어넣어 볼까요? 자, 3파이를 집어넣으면은 파이가 이제 여기서는 포함되지 않지만 어차피 이제 계속 연결되는 거니까 파이를 집어넣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2파이예요, 2파이. 사인 2파이는 얼마예요? 0이죠. 0이 돼요. 그렇죠? 그렇죠? 어차피 이제 계속 연결된 거니까. 자, 그 다음에 4분의 5파이를 집어넣을까요? 4분의 5파이. 자, 4분의 5파이를 집어넣으면은 2 곱하기 4분의 5파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2분의 5파이죠. 2분의 5파이. 그죠? 2분의 5파이. 2분의 5파이. 그죠? 자, 2분의 5파이니까 2분의 5파이는 값이 어떻게 돼요? 얘가 2파이고 2분의 5파이는 그 다음 거죠. 그 다음 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1이잖아요. 그죠? 1.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하니까 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입니다. 그 다음에 어쨌든 삼각함수나 코사인, 사인이나 코사인이나 탄젠트나 다 패턴대로 그냥 가는 거죠. 사인의 패턴은 이렇게 돼요. 이게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다음에 올라가는 거예요. 더 안 그려도, 더 계산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갔다가 다시 또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즉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즉 이렇게 해서 자 원래대로 패턴이면 이렇게 돼서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가야 되는데 마이너스가 붙었기 때문에 밑으로 가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패턴으로 그림이 그려진다는 거예요. 이런 패턴으로. 이런 패턴으로 그림이 그려지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어 나가면 됩니다. 그럼 이게 쉽게 말하면 F'X거든요. 이게 F'X. F'X. 이게 F'X인데 아까 말했잖아요. 이계도 함수와 관련된 거라고. 이계도 함수. 그렇죠? 그러면 이계도 함수의 그래프에서 이 F'X를 이제 적분을 하면은 Fx가 나오잖아요. Fx. 그렇죠? Fx를 이제 구해봐야 되겠죠. 그렇죠? 이건 이제 F'X란 말이에요. 일단 이렇게 해서 이해만 하고 넘어가고. 자, Fx 기준으로 보면은 얘가 미분한 거잖아요. 더함수잖아, 더함수. 그럼 얘가 이게 쉽게 말하면 Fx의 그 접선의 방정식의 기울기는 의미야.
즉 양수이면요. 양수이면은 기울기가 어쨌든 위로 올라간다는 거고, 음수일 때는 fx는 우하향이래요. 우하향. 내려간다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내려가는 거죠. 음수니까. fx를 그릴 때는 내려가는 거예요. 우하향. 여기 양수잖아요. 양수. 그죠? 여기 양수일 때는 fx 그래프는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런 개념만 좀 잘 이해하면 됩니다. 그 개념. 정확하게. 자, 그럼 이제 fx도 한번 구해볼까요? fx. 자, fx 두 가지가 나오겠죠. 자, 그럼 요거를 이제 우리가 적분을 해야 되는데, 이걸 잘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게, 자, 아까 sin x, cosine x 요것도 그냥 하나 외워두라고 그랬죠. 그쵸? sin x, cosine x 하면 2분의 1 sin 2x라. 이렇게 해서 이제 바로 그 계산을 해버리고요. 그 다음에 sin x, 즉 sin 제곱 x라고 하죠. 그렇죠? sin 제곱 x. 자, 그럼 sin 제곱 x를 우리가 sin x, sin x 푸는데요. 요거를 만약에 미분하면, 자, 요거를 만약에 미분하면, 자, sin을 미분하면 코사인이 되죠. 이게 되지 않죠? 그리고 뒤에 거 또 미분하면 앞에 sin x는 그대로 써주고 뒤에는 코사인 x가 되죠. 즉, 이 sin x, 코사인 x가 됩니다. 자, 아까 sin x, 코사인 x 이거 공식 잘 외우더라고 그랬죠. 그죠? 요거를 변형하면 2분의 1 sin 2x가 되고, 또 요 sin 제곱 x를 미분하면 2 sin x, 코사인 x가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sin x, 코사인 x 요거를 굉장히 많이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요거에 대한 공식들을 외워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sin x, 코사인 x는 2분의 1 sin 2x라는 거 하나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sin x하고 코사인 x하고 sin 제곱 x하고 적분의 관계가 된다는 거, 미적분 관계가 된다는 거. 자, 근데 이런 이제 개수만 좀 조심하면 되겠죠. 그렇죠? 자, 여기서는 지금 sin x, 코사인 x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요게 개수가 1이었을 때 2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개수가 만약에 2면 어떻게 되겠어요? 2면 4가 나오겠죠. 그렇죠? 4. 근데 2분의 1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2분의 1. 2분의 1이 나왔다는 것은 뭡니까? 자, 2를 4로 나누면 2분의 1이 되죠. 그럼 여기 4분의 1이 된다. 그렇죠? 지금 무슨 얘기냐? 4분의 1 sin 제곱 x. 요거는 앞에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4분의 1 sin 제곱 x. 이렇게 적분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관계를 좀 잘 이해를 하시면 돼요. 사인하고 x, 코사인하고 서로 곱하기 형태로 나오잖아요. 곱하기 형태로 나오면은 요 사인, 네, 덧셈 법칙 요거 활용해가지고 2분의 1 사인 2x다. 2분의 1 사인 2x다. 둘이 절반이 돼요. 그렇지만 x는 두 개가 되는 거죠. x 두 개. 외우기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사인하고 코사인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2분의 1. 그렇죠? 요거는 이제 같은 관계로 이제 변형시키는 거고, 얘를 적분하면 사인 제곱이 나와요. 사인 제곱 x. 요것도 마찬가지로 개수와의 관계에서, 자, 어쨌든 그냥 외우기 쉽게 설명하는 겁니다. 이거 논리적인 거 아니에요. 둘이 곱해가지고 절반이 됐죠. 그렇죠? 요거를 적분해가지고
2분의 1의 제곱, 4분의 1이 되고 제곱을 붙입니다. 그거 좀 외우기 쉽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관계로 하나 식을 좀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4분의 1 사인 제곱 x 미분하면 사인 x 코사인 x 이거 하나 잘 외워두시고, 그다음 얘는 2분의 1 사인 제곱 x 제곱 x가 아니죠, 2x. 자, 얘를 적분하면 제곱이 되는 거예요. 제곱. 그럼 2분의 1의 제곱이 외우기 쉽게 그냥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공식 하나 좀 체크를 해서, 이건 이제 문제를 통해서 알게 되는 공식들이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핵심 키워드죠. 기본적인 공식 아무리 많이 외워도 문제 못 풀어내요. 이런 이제 핵심적인 그 성질을 갖고 있는 그 키워드가 되는 그 공식들은 문제에서 나오거든요. 그거는 반드시 숙지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fx가 4분의 1 사인 제곱 x가 되고 마이너스 4분의 1 사인 제곱 x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인 코사인에서 사인으로만 바뀐 거니까 문제 풀기 훨씬 수월해지는 거죠. 그렇죠? 자, 일단은 이제 요거 패턴 하나 좀 외워두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fx 그래프를 그리면 되겠죠. 그렇죠? 자, 요거를 잘 이제 이해를 해야 돼요. 이제 키워드가 요거잖아요. fx가 gx보다 크거나 작다. 요 지점을 찾는 거잖아요. 아까 변곡점이라고 했죠. 변곡점.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fx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fx 그래프. 식을 찾는 게 아니고, 이거는 이제 요런 공식으로 좀 이해를 해 두시면 되고, 그다음에 요거를 이제 그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릴 줄. 그 그리려면 어떻게 돼? 얘를 알아야죠. 얘를 그래서 우리가 한번 확인한 겁니다. 자, 한번 그려볼까요? 자, 앉아서 설명드릴게요. 똑같이 그리면 돼요. 자, 4분의 파이, 4분의 2 파이, 4분의 3 파이, 4분의 4 파이, 4분의 5 파이, 4분의 6 파이, 4분의 7 파이, 4분의 8 파이.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얘가 2분의 파이라는 거고, 여기 파이라는 거고, 여기 2분의 3 파이라는 거고, 여기 2 파이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근데 이제 사인일 때는 이런 식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여기 볼록하게, 그렇죠? 볼록하게 내려오죠. 그렇죠? 근데 제곱을 하면요, 생각해 보세요. 제곱을 하면은 A고 아까 자, 일단 한번 집어넣어 봅시다. 4분의 파이는 45도잖아요. 그러면 사인 45도는 2분의 루트 2란 말이에요. 그렇죠? 요거를 제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4분의 2가 되죠. 2분의 1이 되죠. 그렇죠? 2분의 1이 나와요. 2분의 1. 4분의 2 파이, 즉 2분의 파이. 요게 이제 말 그대로 1이죠. 1. 근데 2분의 1이 나왔는데 이게 또 4분의 1을 곱하잖아요. 4분의 1을. 그렇죠? 4분의 1을 곱하니까 2분의 1 곱하기 4분의 1이니까 8분의 1이 되죠. 8분의 1. 4분의 1의 절반. 이렇게 돼요. 즉 이런 식으로 올라가요. 밑에는 스무스하게 이렇게 거의 이제 바닥에 깔리듯이 올라가는 거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1이 되는 거죠. 그렇죠? 1이 되는데 1 곱하기 4분의 1이니까 4분의 1이에요. 4분의 1. 그렇죠? 4분의 1. 이거를 이제 좀 작게 그리면은 개념이 좀 잘 안 설 수가 있으니까 이걸 조금 더 크게 그리겠습니다.
크게 그릴게요. 여기를 1이라고 할게요. 그렇죠? 여기 2분의 1. 여기 4분의 1. 그렇죠? 아까 말한 대로 8분의 1. 이 정도 되는 거고 8분의 1. 그렇죠? 이랬다가 4분의 1 보면 4분의 1. 그래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곡선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변곡점을 기준으로 그래프가 좀 꺾입니다.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올라갔다가 이 꺾이는 지점에서 변곡점이 생겨요. 변곡점. 그 다음에 이거 하나 그렸으면 이제 그 다음은 더 그릴 필요 없겠죠. 이렇게 이제 내려와서 이렇게 됩니다. 그쵸? 4분의 4파이가 되죠. 그 다음에 파이부터 2파이는 이제 어떻게 그려야 되냐면 여기서 이제 관건이에요. 이걸 잘 그려야 돼요. 자 일단은 4분의 5파이 한번 집어넣을까요? 4분의 5파이 집어넣으면은 아까 4분의 5파이 얼마 나왔어요? 4분의 5파이. 자 4분의 5파이는 말 그대로 4분의 파이의 반대값이죠. 그렇죠? 반대값이기 때문에 이게 8분의 1 나왔잖아요. 여기는 마이너스 8분의 1이 나와요. 그러니까 더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보시죠. 그래프가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죠? 이렇게 해서 내려왔잖아요. 그렇죠? 내려가면은 여기서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다시 또 내려가요. 그 다음에 4분의 6파이라는 게 이 4분의 2파이하고 같은 값이거든요. 즉 4분의 1이 되니까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는 거죠. 마이너스 4분의 1. 그렇죠? 이 그래프가 마찬가지로 이렇게 올라갔다가 여기서 이제 꺾이는 거예요. 이렇게 꺾이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변곡점이에요. 변곡점. 그리고 4분의 7파이도 다시 올라왔다가 자 2파이는 이제 다 0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가 이 fx 그래프가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여기서 더 바닥으로 내려갑니다.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은 자 여기서 0에서 4분의 2파이까지 양수잖아요. 양수. 그렇죠? 기울기 양수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올라갔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음수예요. 음수라는 것은 뭐냐면 적선의 기울기가 음수라는 거거든요. 그럼 곡선이 내려간다는 거예요. 곡선이 내려가고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음수인 거예요. 음수. 4분의 4파이에서 4분의 6파이까지 음수. 음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래프가 또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하고 관계를 잘 이해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적선의 기울기가 양수죠. 양수니까 그래프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는 적선의 기울기를 의미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게 곡선의 본 모습이 아니에요. 이거는 곡선에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그것만 지금 보여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그래프가 이제 이렇게 그려졌단 말이에요. fx가.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gx는 1차 직선이니까 다양하게 여기에다도 접선을 그릴 수 있고 여기도 접선을 그릴 수 있고 이쪽에도 접선을 그릴 수 있죠. 다양하게 접선을 그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접선을 그리는데 중요한 거는 fx가 gx보다 큰 거하고 fx가 gx보다 작은 거 그 사이에 fx하고 gx가 서로 같은 지점
그게 이제 변곡점이라고 그랬죠. 그 변곡점이 여기가 되는 거예요. 요 지점. 그리고 자, 요것도 변곡점이에요. 이렇게 해서 내려왔잖아요. 자, 한번 확대할게요. 이렇게 해서 내려왔잖아요.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꺾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접선을 긋게 되면은 자, 요 꺾이는 부분 있잖아요. 자, 요 지점, 즉, 요 지점 있죠? 4분의 4파이. 요 지점에서 내려왔다가 다시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 그래프를 좀 더 확대해서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내려오잖아요. 내려와서 다시 내려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요 지점 있죠? 지금 0이 되는 지점, 그렇죠? 요 지점에서 접선을 그리게 되면은 자, 여기서는 fx가 gx보다 작은 거죠. 직선이 더 위에 있죠. 요 지점에서는 곡선이 더 위에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변곡점이 되는 거예요. 변곡점.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변곡점 위에 있으니까 여기도 변곡점이죠. 그렇죠? 여기도 변곡점이고 또 여기도 변곡점이 되죠. 왜냐? 그래프가 계속 연결되잖아요. 이렇게. 이쪽 범위들. 그렇죠? 이렇게 계속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변곡점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변곡점이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 파이까지 6개가 나오죠. 그러면 A6이 뭡니까? 2파이라는 거죠, 2파이. 그쵸? 그럼 A2가 뭐예요? 4분의 3파이죠? 4분의 3파이. 그러면 2파이는 4분의 8파이니까 4분의 8에서 4분의 3을 빼니까 4분의 5파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파이분의 100 곱하기 4분의 5파이가 되는 거죠. 그렇죠? 4분의 5파이. 4분의 5파이. 자, 그러면 파이 약분되고, 자, 4하고 100하고 약분하면 100은 25가 되죠. 25에다가 125를 곱하니까 125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답은 125. 자, 이렇게 이제 답이 나왔는데요. 중요한 건 이제 이계도 함수의 개념, 그거 정확하게 좀 알아야 되고, 여기서는 이제 hx 값을 식을 구하는 게 아니고 gx 식을 구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서는 f'x를 통해서 fx를 만들어내고, 그렇죠? 그리고 어쨌든 이제 그때 극소를 알려면은 이 함수의 그때 극소를 알려면은 미분을 해야 돼요. 미분. 그렇죠? 미분을 했더니 fx, gx가 나왔어. fx 빼기 gx.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식을 세워본 거예요. 일단은 a에서 0이라고 그랬으니까 a1, a2, a3 이렇게 해갖고 0, 0 하고, 중요한 건 얘가 극점이 되려면, 극대 극소가 되려면은 부호관수가 바뀌어야 돼요. 요 0을 기준으로, 요 a1을 기준으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뀌는 지점을 알려면은 한 번 더 미분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한 번 더 바뀌는 지점을 알려면 한 번 더 미분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제 F'S, G'S까지 이제 했는데, 중요한 건 이제 관건은 뭡니까? 요게 관건이죠. fx, gx. fx를 구할 줄 알아야 됩니다. fx를 구할 줄 알아야지 그 fx 그래프를 통해서 h'x가 0이 되느냐, 플러스가 되느냐, 마이너스가 되느냐, 이걸 따질 줄 알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플러스가 된다는 것은
fx가 gx보다 위에 있는 거. 마이너스가 된다는 것은 fx가 gx보다 밑에 있는 거, 작은 거. 그러면 그 fx하고 gx가 서로 같은 지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양옆으로 이런 식으로 접선의 기울기하고 fx하고 크기가 바뀌는 거죠. fx가 gx보다 컸다면 그 반대편은 gx가 fx보다 큰 거고, 그렇죠?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변곡점을 구하라는 거예요. 변곡점. 그래서 f'x라는 그래프를 이제 한번 그려봤고요. 그리고 나서 요걸 가지고 이제 fx를 그려야 되는데 fx를 구하는 방법. 자, 요거는 공식으로 좀 외워두세요. sin x하고 cos x를 서로 곱하는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거는 그 사인의 덧셈 법칙 활용하면은 2분의 1 sin 2x가 나오는 거고, 요거를 적분하면은 제곱을 하면 돼요. 그러면 4분의 1 sin 제곱 x 이런 식으로 이제 공식을 하나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sin x, cos x 그리고 관련해서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살아있는 공식으로 좀 하나 외워두세요. 이렇게 해서 f'x 그래프 그리고 fx 그래프를 그렸어요. fx 그래프. 그래서 이거 이제 변곡점 찾을 줄 아느냐, 그런 이제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고난이도의 문제죠. 고난이도의 문제, 그렇죠? 그런데 항상 중요한 건 뭐냐면은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하면 할수록 풀리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걱정하지 마시고, 아무튼 자기 걸로 완전하게 익숙하게 할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보고 복기하고 또 안 보고 한번 내심으로 풀어보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은 알게 모르게 자기 실력이 향상됨을 느끼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미적분까지 30번 문제 다 강의를 마쳤는데요. 다음에는 이제 확률과 통계 23번부터 30번까지 해서 마무리를 좀 지을까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누누이 얘기하지만 반복해서 복기하고 연습하고 하시면 됩니다. 그럼 어느 순간 이해가 될 때가 있고 물리가 튀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단계가 올라가는 거예요. 탄탄대로.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진행하고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